요즘 피해가 엄청 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3가지 유형 완벽 정리. 50대 이상 중년이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싶은 청춘백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시죠? 특히 50대 이상 중년분들이 안타깝게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설마 내가 그런 걸 당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50대 이상 중년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특급 비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나 문자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같은 소중한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럼 이제 요즘 새롭게 유행하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수법에 대한 예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자녀 사칭을 넘어선 가족 초상화 제작 사기. 첫 번째는 최근 등장해 피해가 늘고 있는 자녀를 사칭한 가족 초상화 제작 사기예요. 엄마 아빠, 내 친구가 초상화 그려줬어. 멋있지? 라고 하며 링크 클릭 유도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링크를 보내는 거죠. 자녀의 그림이라니 너무 궁금하고 대견해서 무심코 링크를 누르기 쉬워요. 하지만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이 앱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모두 빼내가고 심지어 원격으로 휴대폰을 제어해서 돈을 몰래 빼가는 아주 무서운 수법이에요.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비열한 사기죠. 예방법. 이런 가족 초상화 사기는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요. 무조건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가 어떤 링크를 보내거나 뭔가 급하게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온 번호 말고 원래 알고 있던 자녀의 진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지금 그림 보냈니? 하고 꼭 물어보세요. 통화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모르는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는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URL은 누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보내주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문자로 주고받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가짜 정부지원금 사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칭.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 소식을 가장한 가짜 정부지원금 사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링크 클릭 유도 메시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십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물가 시대의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 무심코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부24나 국민비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속기 쉬워요. 가짜 웹사이트, 개인정보 입력 유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정부24나 은행처럼 꾸며놓은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유도하죠.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그대로 사기범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방법.
이런 가짜 정부 지원금 사기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은 절대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항상 정부 공식 웹사이트 정부24 국민비서 앱을 통해 직접 접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마세요.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메시지에 적힌 번호가 아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항상 의심하세요. 갑자기 대상자 선정, 즉시 지급 등 솔깃한 조건으로 현혹한다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짜 청구서 과태료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건강보험 미납 사칭.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구서나 과태료를 사칭하는 가짜 청구서 과태료 사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통지서, 건강보험료 미납, 링크 클릭 또는 전화 유도 문자 메시지. 이런 문자를 받으면 당황해서 급하게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하게 되죠. 실제로 운전을 하거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분들은 더욱 속기 쉬워요. 악성 앱 설치, 개인정보 탈취, 소액 결제 유도. 이들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게 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혹은 전화 연결 후 소액 결제를 유도하여 여러분의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죠. 실제와 비슷한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방법. 이런 가짜 청구서 과태료 사기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출처 불명의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과태료나 청구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과태료나 미납요금은 각 기관의 공식 앱, 이파인, 더건강보험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전화가 오더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전화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혹시라도 아차, 내가 혹시 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112 경찰청 또는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빨리 연락할수록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만약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린 것 같다면 즉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최근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3가지 유형과 그 예방법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항상 나는 절대 안 당해 라는 생각보다 나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 하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